축하드립니다. 자, 이 데이터는 보시면 세팅한 지 얼마 안 된 광고주분 계정이에요. 1000% 기본 가뿐하게 넘어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페이스북이 패치를 했습니다. 세팅법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로아스 1000% 넘어가는 이 세팅법을 새롭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로아스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바로 낭비, 굉장히 낭비가 되는 세팅, 잘못된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낭비를 어디에서 막아야 되는지와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로아스가 잘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세팅법, 이번 패치에 맞는 세팅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팅법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수혜요 이과장입니다. 자, 로아스 1000% 찍기가 쉬운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근데 세팅법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로아스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있으면, 사실 컨텐츠가 좋으면 세팅법 뭐 하나 다르다고 해가지고 확확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컨텐츠 정말 중요하고요. 이전에 저희 컨텐츠 촬영팀 말씀드렸죠. 요런 식으로 컨텐츠 촬영을 해주셔야만 로아스가 쫙쫙 올라가고 오프라인 매장도 손님이 줄을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세팅법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낭비되는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옛날 영상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 4가지 중점적으로 잘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광고 세팅 화면이에요. 맨 처음 들어가면 일단 만들기부터 먼저 눌러주세요. 너무 기본적인 거는 살짝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낭비되는 요인 4가지, 그리고 컨텐츠입니다. 자, 오프라인 업체다 그러면 트래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쇼핑몰이다 그러면 판매 캠페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판매 캠페인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픽셀,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것을 내 사이트에 심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자사몰, 카페24랑 아이맵, 그리고 뭐 이제 무료 강의, 뭐 이제 부동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픽셀 자유롭게 심을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내 사이트니까.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픽셀 설치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 됩니다. 자, 정식 버전으로 설치할 수 있고 베타 버전이라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픽셀 설치하고 판매 캠페인 만들 수 있어요. 자, 스마트 스토어 픽셀 관련해서는 이 지난 영상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직접 설치로 다 해드립니다. 자, 판매 캠페인으로 갑니다. 다음. 그리고 판매 캠페인에는 2가지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과 수동 판매 캠페인이 있습니다. 자, 예산이 많다, 나 돈 좀 있어, 그러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줄여서 ASC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페이스북아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난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초반엔 낭비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똑똑해질게. 그러면 학습이 될 때까지 충분한 예산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예산이 많은 분은 어드밴티지 캠페인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타겟이 명확하지 않은 건기식이라든지 뷰티 같은 경우는 이 ASC 캠페인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타겟이 명확한 의류라든지 뭐 특정 상품이라든지 뭐 이제 밀키트라든지 무료 강의라든지 이런 쪽들은 ASC 캠페인 쓰지 마세요. 낭비가 너무 큽니다. 타겟을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수동 판매 캠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가 나오죠. 캠페인이 있고 세트가 있고 광고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네가 관리할 이름이 뭐야, 그리고 하루에 얼마 쓸 거야,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세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광고를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라는 그 타겟팅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나이, 성별, 또는 이런 관심사를 가진 사람, 또는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 이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에게 광고를 보내. 그리고 제 수강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맡겨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관심사를 가진 사람한테 뿌려, 이런 거는 잘 안 써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관심사보다는 여러 가지 타겟팅을 씁니다.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지만 물건을 안 사고 나간 사람을 따라가서 광고를 보내. 언제까지? 내 상품을 살 때까지 따라다니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타겟팅 광고입니다.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하지 않았더라도 좋아요나 댓글, 뭐 슬라이드 한 장으로 밀어만 봐도 바로 내 광고 따라 보낼 수 있고요. 또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 샀던 사람 전화번호, 또 오프라인 이벤트 현장, 그리고 박람회 전시회 이런 데서 얻은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만 알아도
그 핸드폰 번호랑 그 이메일 주소를 가진 기계가 또는 핸드폰이 인스타를 키는 순간 우리 광고 따라다니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타겟팅을 결정하는 게 바로 광고 세팅입니다. 세트의 역할이에요. 맨 밑에 있는 광고는 어떤 걸 보여줄 거야? 라는 광고 이미지와 내용, 주소만 넣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캠페인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캠페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꼭 인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형 광고예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내 광고 띄워. 그러면 광고를 많이 볼 확률도 없고 피로도라는 것도 없고 학습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검색했을 때 띄워 라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학습형 광고예요. 전단지를 이렇게 저렇게 뿌려주다가 누군가 전단지를 받아준다. 그러면 전단지 받아줬네 또는 물건을 샀네. 그러면 이 전단지 받은 사람 또는 물건을 구매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바로 학습형 광고, 메타 광고입니다. 자, 근데 이 학습은 7일, 일주일 동안밖에 하지 않아요. 그럼 7일 차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단지 돌리는 녀석 또는 캠페인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끄고 새롭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는 캠페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에 날짜를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게 며칠 차짜리 캠페인이지? 자, 넣습니다. 241220. 그리고 판매 캠페인이다. 또는 상품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 그 뒤에는 내가 어떤 타겟을 넣을 것인지 타겟을 넣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거 리타겟팅이다. 또는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 DB 타겟팅이다. 또는 관심사 가진 사람 관심사 타겟팅이다. 논 타겟팅이다. 이런 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일일이 캠페인 다 들어가서 뒤져보지 않아도 광고 관리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성과 분석이 끝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기본적인 이름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 카테고리, 여기는 이제 대출업체 같은 경우나 부동산 업체가 하는 거니까 여기는 넘어갑니다. 만약에 대출이라면 카테고리 뭐 금융 넣어주시고 부동산이다 주택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일반 쇼핑몰은 그냥 안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카탈로그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따가 한 서너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버튼의 위치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수가 아니라면 카탈로그라고 써 있는 거는 무조건 다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입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은 예산을 하루에 얼마 쓸 것인가를 딱 정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캠페인에서 쓸 건지 혹은 저희 수강생분들은 1 캠페인 여러 세트로 진행하고 있어요. 타겟이 많으니까요. 리타겟팅도 있고 방문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1 캠페인 여러 세트로 분할할 경우에는 예산을 캠페인이 아니라 세트에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분배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이거를 끄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고수가 아니죠. 그래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키고 예산을 캠페인에서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만 나갈 거야 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하루에 2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캠페인은 캠페인 이름과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인지 타겟 넣고 밑에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넣고 1 예산만 넣으면 끝나요. 이 두 가지만 설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세트로 넘어갑니다. 세트에서 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광고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타겟을 설정한 겁니다. 그 전에 요거부터 봐주세요. 내가 광고를 쏘면 내 광고를 볼 수 있는 대상은 93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 상품을 살 만한 사람이 있고 안 살 사람이 있겠죠. 이거를 줄여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 웹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내 광고를 클릭하면 웹사이트로 넘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눌러주시고 자사몰도 웹사이트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픽셀 설치된다 그랬죠. 스마트 스토어도 웹사이트로 갑니다. 자, 여기서 전환수 국대화 많이 팔리게 해줘. 그리고 내 픽셀 선택 그리고 자사몰 픽셀 스마트 스토어 픽셀 선택해 주시고 전환 이벤트는 무조건 구매로 갑니다. 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머신러닝을 완료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전환 이벤트라는 거는 메타가 이것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구매로 결과값을 띄우면 앞으로 구매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 장바구니로 설정하게 되면 요것을 장바구니로 설정하게 되면 머신러닝은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장바구니에 담을 사람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 영상으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구매로 갑니다.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는 곧 이제 없어질 거예요. 아직 패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꺼진 상태로 두시고요. 날짜는 그냥 두시고, 자, 이제 위치, 여기서 수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오프라인 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 지역 반경 10km 정도 가시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다 하면 당연히 전국으로 가시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다 갑니다. 대한민국으로 다 가고, 그래서 대상이 93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내 상품이 베트남, 태국, 우리나라의 노동자분들이 많아요. 몽골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에요. 막 상품 이거저거 막 쇼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광고에서 제외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제외를 해주냐? 바로 낭비되는 요소 첫 번째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타겟에서 제외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데 옵션 더보기를 꼭 누르셔야 돼요. 옵션 더보기 누르신 상태로 언어가 있어요. 이거를 한국어로 넣습니다. 이거를 넣으면 타깃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세요. 한 100만 명 줄어들 겁니다. 한국어를 집어넣으면 810만 명, 약 1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뜻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한국어로 놓고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내 광고를 노출해라 라는 겁니다. 낭비를 막아주셔야 돼요. 머신러닝 학습형 광고라 그랬어요. 광고 돌리는데 외국인한테 자꾸 DM 오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느냐? 내 광고가 초반에 머신러닝 학습 기간 중에 외국인이 클릭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한테도 계속 집중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DM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설정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에요. 자, 많은 광고 대행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타겟을 안 넣고 그냥 막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학습형 광고이기 때문에 누군가 클릭해주면 그쪽 관련 비슷한 사람들한테 찾아 나가기는 해요. 근데 내 예산이 그 기간을 기다려줄 수 있을 만한 예산일까요? 하루에 2~30만 원 쓴다면 당연히 하루 정도 낭비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물론 대기업 분들도 계시지만 연매출액 500억, 600억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낭비는 되게 두려워하세요. 저도 추천드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소액 광고주, 한 달에 이제 1억 원 이하인 분들은 낭비를 무조건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소 두 번째입니다. 논 타겟팅은 웬만하면 자제하라입니다. 그래서 논 타겟팅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그냥 나가는 거고, 타겟을 설정할 때는 이 버튼 타겟 추천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춤 타겟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뭐 관심사나 키워드 넣는 게 아니라 맞춤 타겟은 어떨 때 쓰느냐? 제 수강생분들이나 광고를 맡겨주신 광고주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는 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진행도 하고 계시죠. 자, 홈페이지 방문자 리타겟팅,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반응했던 사람들 리타겟팅, 그리고 내 상품을 구매한 사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유사 타겟팅, 그리고 전화번호, 구매한 사람들 또는 내 상품에 관심을 표현했던 또는 외부 플랫폼에서 물건 샀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면 그 사람들을 타겟 잡아서 광고를 쏘는 곳이 바로 맞춤 타겟입니다. 그때 쓰시는 거고요. 자, 연령은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별은 쇼핑몰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세 타겟팅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가방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방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방을 검색했거나 또는 가방 관련 컨텐츠를 클릭하거나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방 관심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광고를 보게 될 거고요. 자, 하나만 넣긴 좀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이 두 가지 꼭 넣으셔야 돼요. 온라인 띄고 쇼핑.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지금 대표님들, 예를 들어 가방 파는 업체의 대표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구독자분들을. 그러면 가방 광고를 내보내야 되는데 대표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지금 가방 관심사에 포함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실 겁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가방 관련된 사이트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으니까 메타가 파는 사람인지 고객인지 구분을 잘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살 사람들의 포함이 안 된 구독자분들을 제외하고 내 거를 살 만한 고객한테만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라는 타겟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구매를 할 만한 사람 해야 되는데 타겟 규모 보시면 420만 명이 내 타겟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낭비되는 요소를 또 하나 막을 수 있어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을 꼭 체크하라. 바로 이게 낭비되는 요소 세 번째입니다. 쓸모없는 타겟이 내 타겟에 들어와 있으면 낭비라는 거죠. 그러면 내 로아스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합집합, 교집합 설명드릴게요. 자, 업데이트되고 바뀐 지 조금 되긴 했습니다. 자, 상세 타겟팅은 일단은 합집합이에요. 가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보내라.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평소에 구매 같은 버튼을 잘 누른 사람에게 광고를 내보내라. 합집합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20만 명인데 바꿔보겠습니다. 교집합을 걸어야 돼요. 가방에 관심은 있지만 그 중에서 물건을 살 사람, 그 중에서 온라인 쇼핑에 관심 있는 사람. 자, 자세히 정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두 개를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가방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추가 조건, 여기에 온라인 쇼핑 그리고 구매. 물론 상품에 따라서 타겟을 좀 다르게 넣어야 돼요.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 영상 강의니까 기본적인 타겟만 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볼까요? 430만 명이 14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약 300만 명 정도가 디자이너 판매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할 만한 사람을 타겟을 확 좁혀서 140만 명으로 잡아냈네요. 이렇게 광고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노출 위치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도 낭비되는 요인입니다.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옵션 더보기가 아니라요. 마우스 대고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알아서 네가 내보내라. 또는 수동 노출 위치 두 개가 있어요. 수동으로 바꿔주시고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메신저, 우리 페이스북 메신저 안 하죠. 자, 그리고 오디언스 네트워크 이쪽을 체크를 빼주셔야 돼요.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뭐냐? 구글 보면 구글 광고란다. 그 언론사 뉴스 같은 거 보면 지저분한 배너들이 막 뜨죠. 페이스북도 그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는 집중이 안 되는 자리고 너도 나도 지저분한 광고가 막 뜨기 때문에 닫기 바빠요. 그래서 클릭이 안 나오고 구글 광고는 클릭당 지출인데 우리는 노출당 지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꺼주셔야 돼요. 딱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노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트 끝났어요. 빠르게 정리할게요. 웹사이트로 넘긴다. 픽셀은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로 보낼 거면 스마트 스토어 픽셀, 자사몰로 보낼 거면 자사몰 픽셀 선택 후 장바구니가 아니라 구매로 넘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도 더보기 클릭해서 한국어 설정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관심사 상세 타겟팅끼리는 합집합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고 추가 조건 자세히 정의하기를 누르면 에서 교집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겟을 좁혀줘야 되고 적절한 타겟 수라는 건 없어요. 똑같은 상품이어도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밑에 노출 위치에서 메신저와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꺼주신다. 끝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소재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노출당 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단지 한 장에 재산을 다 올인하실 거예요? 아니죠. 예를 들면 나는 오프라인 음식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신촌역 앞에서 전단지를 뿌려야 되는데 1번 출구에서 뿌려요? 1번 출구에 다 갖고 가. 이거보다 1번 출구, 2번 출구에 전단지 알바생을 다 보낸 다음에 그 중에서 성과가 잘 나오는, 예를 들면 전단지를 잘 받아주는 그쪽 출구에 앞에서 뿌리고 나머지에도 야 2번 출구에는 너도 1번 출구로 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출당 지출 하루 2만 원 제가 설정했죠, 예시로. 그런데 전단지를 한 장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전단지 하나, 전단지 두 가지를 갖다가 2만 원 안에 이 두 가지를 랜덤으로 뿌리는 거예요. 한 장당 2만 원씩이 아니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 몇 장을 소재를 넣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나는 업종 또는 상품이 이런 거고 일예산 대충 어느 정도야, 그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노출 위치라든지 그리고 소재는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관심사는 몇 개 정도 들어가야 타겟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예산, 상품이 어떤 건지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재 몇 개, 타겟 몇 개, 노출 위치 어디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럼 두 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1번 이미지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1번 넣고 그 다음에 2번 넣을 겁니다. 자, 프로필 설정해 주시고 광고 만들기 수동 업로드 이거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단일 이미지 한 장짜리 광고 이미지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옆으로 넘기는 광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컬렉션 요거는 여기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 컬렉션은 제 지난 영상에 있어요. 핸드폰 보면은 핸드폰 내리다가 한 화면을 다 먹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남들보다 더 크고 부각시킬 수 있는 광고예요. 메인 영상이든 메인 사진 하나에 슬라이드를 또 붙여버리는 거죠. 이 세팅법은 지난 영상 봐주세요. 자, 그래서 단일로 일단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낭비되는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체크를 해지해 주셔야 됩니다. 피드와 스토리 같은데 또는 릴스 같은데 보면 광고 이 화면 안에서 조그맣게 나가는 뭉태기들이 있어요. 거기 나도 나갈지 안 나갈지예요. 꺼주세요. 어차피 클릭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광고가 하나씩 보면 좋은데 뭉쳐있으면 보기 싫어져 버려요. 꺼주시고, 그리고 자, 화면이 예전 광고 세팅법 영상하고 많이 달라졌죠. 크리에이티브 설치라 그래요. 이거는 광고 소재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메타가 이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소재는 여기서 등록하시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설정 누르고 이미지 광고 또는 동영상 광고, 이미지로 예시 들어볼게요. 자, 크리에이티브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로딩이 조금 길지만 미리 설명드릴게요. 내 홈페이지에 쿠폰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버튼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 잘 해주세요. 이 세팅 하시는 거 보면은 막상 이제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셨다가 수강이나 강의, 대행 들어와서 세팅 해 놓으셨던 걸 보면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세요. 어디서 하느냐? 긴 설명 있죠? 이 상품은 어떤 특장점이 있고 우리 지금 할인 혜택하고 있어요. 이 긴 설명을 여기 설명에다 쓰시는 게 아니라 기본 문구에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 문구에다가 긴 설명, 기본 문구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과 설명은 버튼 옆에 나가는 조그만 글씨예요. 작은 글씨. 그래서 10글자 넘어가면 잘려버립니다. 길게 쓰지 마세요. 제목과 설명은 10자 이내. 그래서 보통은 뭐 할인한다라든지 뭐 요즘 뜨는 이런 멘트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브랜드명을 저는 넣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추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내볼게요. 요 소재 하나를 정사각형을 넣고요. 자, 여기도 바로 낭비되는 곳입니다. 낭비되는 곳을 잘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팅할 때 보는 거는 실제 노출될 때 화면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등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소재 제가 지금 하나 등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 소재 하나가 피드, 스토리, 릴스 다양한 곳에 다 퍼져요. 그러면 다양한 곳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피드는 정사각형 맞고요. 4대5 아닙니다. 스토리 릴스는 9대16이에요. 정사각형을 그냥 이대로 넣어버리면 위아래 빈 공간, 우리가 볼 땐 이렇죠. 실제로 광고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잘려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 광고 등록한 사람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 이렇게 원본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광고 나갈 때는 이 상세 세팅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 버전으로 아래 내리시면 교체하기가 있고요. 이렇게 세로 버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에이, 뭐 이제 뭐 틀 한두 번 정도 오류 정도야 뭐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노출당 지출이라 그랬습니다. 로아스에 바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주세요. 자, 오른쪽 칼럼은 무시하셔도 돼요. 노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하신 거 천천히 둘러보시고 뭐 액자 같은 걸 한다든지 구글 광고 많이 보셨죠? 막 문이 열리면서 소재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골라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건너뛰고 계속하기. 그리고 모든 최적화. 저는 일단 무조건 키긴 하는데 자동으로 음악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악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목이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필요하시면 골라서 차근차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가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소재만 좋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광고 세팅법을 안 배우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 여기 설명드렸었죠. 컨텐츠만 좋으면 정말 로아스가 올라가고 오프라인 매장을 줄 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꼭 보시고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컨텐츠 팀이기도 하니까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포트폴리오 전달 드리고 견적도 다 봐드릴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 도는 그런 컨텐츠 촬영팀보다 더 가격을 낮게 잡았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한 100개, 200개 만들 때까지는 무조건 남들보다 싸게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 거예요. 자, 천천히 봐주시면 좋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미지는 등록했고, 기본 문구 아까 작성한 긴 설명, 제목과 설명은 짧게 10에서 15자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주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품의 메인 주소로 하셔도 되고 우리 상품의 주소로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주시면 일단 소재 하나는 끝입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재 하나가 등록이 됐는데, 소재 하나만 올인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끄고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돈 나가면 안 되니까 광고 끌 겁니다. 자,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면 아까 만들었던 1번 소재 있죠. 이 소재에 마우스를 대고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원본 캠페인 복제. 잘 보세요. 소재를 또 2개 등록하고 3개 등록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1번 소재를 복사해서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이 있고 세트가 있고 이미지가 두 개가 있죠. 여기서 2번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소재만 지우고 이런 식으로 소재만 바꿔주면 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은 기본 세팅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본 세팅법 주의하실 점, 제가 오늘 낭비되는 요소가 어느 쪽인지 잘 알려드렸죠. 낭비되는 요소 잘 잡아주시고,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제 지난 영상 요거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제작해 주시거나 뭐 의뢰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팅하시다가 모르시는 점이 많을 거예요.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소재를 등록해야 되는지, 관심사를 몇 개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댓글 주세요. 편하게 나는 카테고리 이런 상품이다, 일 예산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라고만 적어주시면 제가 관심사 몇 개 쓰실지, 어디에 노출하셔야 될지, 소재는 몇 개 정도 등록하셔야 되는지 전략을 답글로 쫙 짜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서 대행이나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제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어요. 제 카톡 링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수요 이과장이었습니다.